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금 사망자 숫자가 이게 맞을까? 얼마나 누적됐을까? 그 얘기거든요. 이건 비단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일 거예요. 뭐 특히 독일 같은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되게 낮은 그런 나라들이나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 확진자 숫자는 테스트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근데 사망자 숫자는 이게 진짜일까? 요거를 찾다가 오늘자 뉴욕타임즈에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파헤쳐가지고 정리해서 오늘자로 올린 게 있어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사의 제목은 How many people have actually died from coronavirus in New York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욕 안에서 진짜로 얼마나 죽었을까? 몇 명이나 지금 누적됐을까? 그 통계에 안 올라갔을까? 이거를 두 명의 기자가 열심히 파헤친 것 같은데 알리 와킨스라는 기자랑 이거를 지금 두 명의 기자가 파헤친 것 같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뉴스예요. 알리 와킨슨 그리고 윌리엄 레시바움이라는 이 두 명의 기자가 이 기사를 낸 건데 한번 좀 볼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두 사람이 취재를 어떻게 했냐면은 뉴욕에서 나온 그 수치와 뉴욕의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출동을 할 때 집에서 사망한 사람 그리고 병원 외에서 병원 밖에서 사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통계를 낸 거예요. 이 사망자들 가운데 꽤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한 비율도 분명히 있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굉장히 커요. 한번 좀 볼게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5일 동안 통계를 낸 건데 집이나 아니면은 언더 스트릿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125명이래요. 1125명. 뉴욕시 안에 뉴욕주 말고 뉴욕시예요. 뉴욕주로 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 지금 갖고 있는 통계 자료가 뉴욕시리예요. 이 사망자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일 거다. 하지만 이 사망자들의 수치가 지금 뉴욕지에서 카운팅되고 있는 그 숫자에 포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또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역학조사하는 사람, 뭐 공무원들,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실제로 뉴욕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자, 어제 하루 뉴욕에서 사망한 사람이 799명입니다. 24시간 동안. 현재까지 뉴욕 주에서 사망한 사람은 7067명. 그리고 오늘 데이터 아직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사는 오늘 거의 800명 가까이 늘어가지고 7844명이에요. 현재까지는. 이해되셨죠? 어제 하루에 사망한 사람이 799명. 이 병원에서 나오지 않은 사망자들이 얼마나 포함됐냐 이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 전에 먼저 Who is being included in the death count? 그 사망자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디서 포함된 거냐? 주에서 매일 발표하는 공식 사망자 수는 병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병원 데이터. 가장 중심되는 거는 바이러스의 양성을 받은 사람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공식 사망자에 반영하는 거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에서 그 사망자 그 숫자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후에 다시 카운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So who isn't being counted? 그러니까 누가 포함이 안 되냐 이 숫자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죽었던가 아니면 길에서 죽었던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전혀 없대요. 뉴욕타임스는 또 최근 3일 동안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766명이 있대요. 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766명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급대원을 좀 인터뷰한 것 같은데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집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 사람을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이전에 테스트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걸로 인정이 되지만 테스트를 받지 않고 집에서 만약에 사망했으면 이 사람을 따로 테스트하지 않는다 현재. 그리고 소방대원에 따르면은 작년 이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집에서 사망한 사람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어요. 이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그 사망자 카운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불분명하다. 왜 그러면은 이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냐. 사망자들,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 아니면 테스트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들, 병원 외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숫자가 왜 정확하지 않냐, 검사를 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빨리 생략된대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전쯤에 누군가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대요. 사망자는 주치의나 의료 검사관이 그거를 좀 검사를 한대요. 왜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의사는 그 사망을 증명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리고 시체도 영안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절차가 지금은 없대요. 자, 구급대원도 출동을 하면 이제 맥박을 재잖아요. 근데 맥박을 재가지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조차 하지 않고 영안실로도 안 가고 지금 냉동 트럭으로 가고 있다. 자, 하루에 이 병원 외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280명 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뉴욕주 사망자가 지금 777명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하루에 280명 정도의 시체가 외부에서 들어온대. 병원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망자 수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280명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냐? 그건 아니고, 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측하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망자 숫자를 카운트할 수 없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비행기 사고, 뭐 허리케인, 무슨 폭발, 테러, 뭐 총격 이런 거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사망자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게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뭐 때문에 사망했는지. 현재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면 그냥 심장마비인 거지,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합병증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힘들다. 뉴욕에서 과거 역학조사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미첼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자 뉴욕타임스 기사였고요. 자, 참고로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불인가 이게 구독을 해야 돼요. 그 돈 내고 좀 보긴 하는 건데, 예, 보실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있는 건데 그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입양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물 유기보호소 있잖아요. 그 애니멀 쉘터. 요게 지금 동물들이 싹 비었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야, 이번 기회에 애완동물 좀 키워볼까 이래가지고 동네 그런 애니멀 쉘터를 많이 가나봐요. 예, USA 투데이에서 나온 건데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 애니멀 쉘터에 모든 동물이 다 입양됐대요. 시카고, 여기도 나왔네요. 시카고 애니멀 쉘터도 지금 동물이 부족한 상황이래. 부족해. 사람들이 원하는데 없대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고 동물들이 다 입양돼가지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동물 입양 사례가 100% 이상 증가했대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맞는 그런 위탁하는 것도 거의 200% 늘었고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집에서 있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또 혹시나 이 사태가 끝나면 뭐 좀 안 좋은 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못 기르는 거거든요. 제가 강아지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번 주 부활절이잖아요. 12일 그쵸, 이스터인데,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몇 개 주에서 좀 부딪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 캔자스주 주지사는 지난 7일날 10명 이상의 신자가 참석하는 예배를 금지시켰대요. 행정명령으로. 근데 법무장관이 주 헌법 조항을 예를 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고, 의원들이 입법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주지사는 민주당이고요. 뭐 법무장관이랑 그런 의회들은 대부분 공화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예배를 강행할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주된 브리핑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입니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같은 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야, 트럼프 대통령 왜 브리핑에 굳이 맨날 나올 필요 있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해라,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매일매일 브리핑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얼굴을 보이고 이 사태를 빨리빨리 내가
잠재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올해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반 트럼프적인 그런 언론들은 연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랑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뭔가 대립각을 자꾸만 세우는 것 같은 분위기가 살짝 들긴 들어요. 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월마트에서는 5일 안에 화장지 수급을 완료할 거다. 화장지를 충분히 갖다 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토일렛 페이퍼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가요? 근데 좀 뭐 이렇게 못 살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비긴 했죠, 사실은. 월마트에서는 이제 계속 선반 위에 그걸 진열하려고 하는데 놓자마자 자꾸만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5일 안에 엄청난 양의 휴지를 지금 가져온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죠. 5일 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카고 뉴스입니다. 그 연구소에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테스트 샘플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가스스테이션에서 그걸 훔쳐갔대요. 이걸 왜 훔쳐가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에 짧게 나왔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테스트를 또 해야 되나? 그 샘플에 있는 사람들을? 네, 현재까지 미국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한번 쭉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에서 4월 11일 넘어가는 그 시점이고, 미 중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쯤입니다. 자, 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아직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진짜 100만 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망자 숫자는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8,747명. 오늘 하루에 몇 명 늘었냐면은, 확진자가 33,752명 늘었고, 사망자는 오늘 하루에 2,035명이 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주는 뉴욕입니다. 오늘 사망자 777명 늘었습니다. 현재가 피크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오늘 확진자 숫자가 뉴욕에서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어제도 10,000명이 넘었어요. 현재까지 확진자 숫자 17만 2,358명입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오늘 하루에도 확진자 3,000명 이상 늘어가지고 54,588명. 사망자 숫자는 232명 늘어가지고 거의 2,0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 캘리포니아 역시 1,000명 이상씩 확진자 늘었고요.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자, 매사추세츠 계속 2,00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도 거의 1,800명 정도 오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전부 다 2만 명 확진자 넘었습니다. 자,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특히 하루에 사망자가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루이지애나 2만 명 거의 다 됐고요. 하루 확진자 역시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 일리노이 거의 수치가 비슷하고 하루 확진자도 1,000명 이상씩 늘었어요. 자, 시카고가 있는 이곳 일리노이는 하루 사망자가 68명.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인 주, 조지아, 커네티컷, 워싱턴주 있고요. 메릴랜드, 인디애나, 콜로라도, 오하이오 이런 주들도 지금 6,000명, 5,0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사망자 수가 하루에 55명 늘어가지고 지금 300명 됐습니다. 자, 국가별로 한번 볼게요. 국가별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중국, 그 다음에 영국이 하루 사망자가 굉장히 높아요. 영국이랑 프랑스 거의 1,000명 가까이 하루에 사망하고 있고, 영국의 총리는 좀 나아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터키 확진자가 지금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47,000명인데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고요. 아까 첫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라별 수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확진자 숫자 대비 사망자 숫자 정말 이게 일정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정비돼서 사망자 숫자가 났나 보다. 분명히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나라마다 이 사망자 통계를 내는 그 기준이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 뉴욕처럼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사망자들만 카운트하기 바쁜데,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밝힐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 중에 강력하게 의구심이 드는 게 중국이고, 당연히 중국의 이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남미 나라들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무섭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에콰도르 하루에 확진자 2,000명 이상씩 늘고 있고, 에콰도르가 현재까지 확진자가 7,000명이에요. 7,0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하루에만 2,000명 늘었어요.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급증하고. 자, 일본은 하루 사이 업데이트된 게 확진자 658명 늘어가지고 총 확진자 6,000명 이제 넘었고요. 사망자는 없어요. 사망자 없어요. 그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지금 오늘 없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전 세계 확진자 숫자
169만 9,631명. 아마 제가 촬영 끝나고 편집할 때 되면은 뒤에 표에는 170만 명이 넘게 표시되어 있을 것 같고요. 사망자 숫자는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10만 2,734명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새로운 기사 찾아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